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흡연, 이제 2025년이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시라고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금연, 흡연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실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교수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학과 백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안혜지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실 흡연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그 말이 가장 떠오르고 사실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흡연에 있어서 가장 건강의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인들이 백해무익하고 담배가 나쁜 건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담배가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백해무익이다 하니까 이게 하나의 뭐랄까 감성적인 수준에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금연이라는 행동으로 연결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 하면 보통은 그게 절실함, 심각성을 깨달으면은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그런 어떤 절실함,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제가 임상 현장에서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우선 그 담배에 대한 나쁜 점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우선은 이제 뭐 암이라든지 암이라고 하면 보통 폐암을 많이 생각하기 쉬운데 폐암뿐만이 아니라 구강암, 후두암, 또는 방광암 이런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암 위험을 당연히 높인다라고 설명도 하고 암뿐만 아니라 이제 심장 혈관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 혹은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유산이나 조산 이런 위험도 높아진다. 모든 위험을 다 증가시킨다고 꼭 설명을 해서 담배 같은 경우에 저는 무조건 금연을 하게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이 이제 환자분들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한갑보다는 반갑 피면 그래서 좀 낫겠지. 그게가 이제 중요한 그 연구 주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하루에 20개비 한갑을 피다가 10개비로 줄이면은 이제 암의 발생이라든지 심장마비나 중풍의 발생이 그럼 50% 줄어드느냐 이런 걸 또 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50% 줄이면 한 5% 10% 줄까 말까예요. 담배를 매일 한 개비 피워도 사망률이 한 5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개비 피나 두 개비 피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0개비하고 한 개비는 우리가 숫자상으로 1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전과자들, 전과 1범하고 2범은 전과자라고 하지만 전과 0범은 이게 1범 차이가 아니에요. 어나더 레벨, 딴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흡연자는 이미 한번 자기가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깎고 들어가는 게 있다.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이제 연구 관련 기사를 읽었는데 실제로 폐암 같은 암을 진단 받으신 이후에 흡연을 그 전부터 하고 계셨던 분이 암 진단 후에 금연을 하시는 그 비율이 50%가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흡연 때문에 유발된 기저질환이라든지 암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흡연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강하게 권고를 좀 해주시는지 안해주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술을 하든 치료를 받든 이제 치료가 된 다음에 또 흡연을 하게 되면 재발 위험성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리고 그 재발뿐만 아니라 다른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금연을 강조를 할 때 저는 이제 흡연에 대한 해악, 나쁜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위험이 이제 이 암을 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더 높아진다. 계속 있다. 잔재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족분들이랑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꼭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들이라든지 뭐 아내분 아니면 뭐
부모님들 이렇게 꼭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혹시 우리 백유진 교수님께서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나요? 제가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는 환자들 중에 조금 연로하신 나이가 한 50대 말 60대 이제 되셔서 며느리라 손자를 이렇게 본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오셔서 담배를 끊겠다 하는데 왜 끊는지 하고 제가 항상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이유를 여쭈어보면은 따님이나 며느님이 임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손자나 손녀 볼 때 다들 싫어한다는 거죠. 가족들이 담배 피는 그 냄새 나고 이러면서 간접흡연으로 혹은 3차 흡연으로 간접흡연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끊으러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봐서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게 동기부여가 얼마나 절실하게 되느냐, 자기 일로 다가오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리 나쁜 일도 사실은 안 와닿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연결을 시키는 거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하는 거는 어쨌든 무슨 검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조금 안 좋게 나오면은 흡연과 관련을 시켜서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가끔 좀 과장되게도 이야기해요. 사실 담배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약간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연결을 시켜서 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담배가 모든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쓰죠. 안혜지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우선 그 간접 흡연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한데 그 소변 니코틴 검사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그걸 할 때도 이제 비흡연자와 간접 흡연자는 소변 니코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이제 이렇게 비흡연자와 간접 흡연자 그리고 직접 흡연자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간접 흡연 자체가 니코틴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백유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가족으로 의한 그 금연 동기 이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저희 또 이제 남부 금연 지원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신 금연 캠프에서도 저희 환자들이 오는 동기들이 대부분 이제 가족들 때문에 손주를 보는 걸로 많이 오셨고 사실 어제였나 저도 진료를 보는데 금연 진료를 보신 환자분이 이제 금연 결심한 이유가 손주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주시는데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금연에 훨씬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말이 나온 김에 또 이야기하면은 또 담배를 끊으러 온 어떤 남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 중년 남성분이 왜 왔느냐고 또 이렇게 여쭈어보니까 친구가 췌장암에 걸렸대요. 친구가 담배를 아주 많이 이제 피던 분인데 이제 자기도 혹시 췌장암이 걸릴까 걱정이 돼서 담배를 끊어야겠다. 췌장 검사도 좀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오셨거든요. 사실 우리 췌장 검사는 일반적으로 선별 검사를 안 하잖아요. 뭐 체중이 갑자기 많이 줄었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하여튼 몸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췌장 검사를 하지만 췌장 CT나 뭐 MRI 찍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담배를 끊으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주변에 누군가 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게 나의 문제로 인식이 될 때 그때 이제 담배를 끊는 뭐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 환자 중에는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박사 학위 따려고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계세요. 근데 너무 연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몰래 이제 흡연구역 가서 조금씩 피는데 이게 잘 안 끊어진다. 그리고 그 여성분이 하셨던 말씀이 사실 담배 끊는 게 조금 무섭다. 왜냐하면 살이 찔까 봐.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제 다이어트 약간 목적으로 오히려 금연을 안 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한 20년 전 흡연율이랑 현재 흡연율을 보면 사실 남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여성 흡연율은 사실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증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여성분들은 안혜지 교수님이 또 여성이니까 네. 여성의 또 심정을 같은 여성으로서 어떨까 싶어요. 네, 우선 저는 흡연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만약에 흡연자라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저는 흡연 사실을 일단 숨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이제 숨어서 몰래 한다거나 뭔가 조사를 하게 되면 나는 흡연하지 않는다라고 체크를 하거나. 사실 연구를 봤을 때도 이런 그 여성 흡연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6, 7%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조금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해도 거의 줄어드는 추세는 약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고, 여성분들 흡연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한다는 점이죠. 가려진 흡연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 사실 여성 흡연자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여성 흡연자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임신 중 흡연이라던가 가임기 때 흡연하는 것 또한 이제 태아나 이런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성 흡연자들에 있어서는 더욱더 금연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 조금 또 흡연에 취약하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취약하다는 말은 약하다, 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조금 결함이 많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예민하다, 더 정교하다. 여성 몸이 사실 남성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세를 또 자기 모체 안에서 키우고 양육을 하고 뭐 이런 어떤 기능을 해야 되니까 더 섬세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담배 같은 이제 물질, 니코틴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중독이 조금 더 심하다고 있고 끊기가 더 어렵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 집단에 항상 넣어서 조금 더 같은 금연 치료 집단, 인구 집단 속에서도 더 우리가 집중을 해서 치료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담배 피면은 어떠세요? 안에 교수님께서 담배를 안 피시고 박혜진 교수님께서는 담배를 혹시 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럼 제가 흡연자는 저 혼자뿐인데 담배를 피면은 약간 릴렉스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안에 이제 니코틴이라는 물질도 릴렉스하는 느낌도 주고 또 가향을 해서 향을 많이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향 성분들이 조금 뭔가 좀 프레시한 느낌도 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나가서 한 대 피고 싶은 그런 막 욕망이 있어요. 실제 좀 릴렉스 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피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달콤한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쥐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쥐가 그 쥐약 먹을 때 맛있어서 먹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몇 시간 뒤에 사망하잖아요. 안타깝게 담배는 막 필 때, 사용할 때 이렇게 맛은 있는데 1시간 뒤에 죽으면 우리가 인과관계로 보면 먹고 빨리 죽네? 이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피고 난 뒤에 10년 뒤에 죽는다 이러면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쪽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는 잘 찾아내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혹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이거는 최악의 방법이라는 거죠.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신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끊으라는 거죠, 사실은.